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토익 LC 윤이나입니다. 지금부터 4월 13일 1번, 3번 LC 파트의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토익 총평 영상처럼 공부에 더 도움 많이 되는 자료들이 hackers.co.kr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 1번은 난이도를 상으로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 3번 파트는 중처럼 보여요. 전체적으로 1, 2, 3, 4를 다 아울러 봤을 때 선생님이 보기에는 오늘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아주 쉽지는 않았어요. 바로 전 시험이 조금 물토익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파트 1을 항상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되게 많이 당황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출제자의 어쩌면 의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어려웠지만 멘탈을 잘 붙잡고 남은 문제를 잘 풀어가냐. 이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6문제밖에 없는 이 파트 1에 너무 우리가 목숨 걸고 너무 많이 거기에 매달려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우리 오늘 파트 1이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요. 사물사진의 위치묘사 오류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이런 복이 나오고 있는데 사진하고 주어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보고 따라가는데요. 꼭 마지막 단어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테이블 위에 있는데 얘를 바닥에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보기는 정답이 아닌 보기가 되는 거죠. 항상 주어랑 마지막 단어가 그 위치가 맞는지도 잘 살피시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아주 크게 나와 있는 부각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1인 사진이어서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들려오는 단어가 사물이더라고요. 저도 그 사물을 사실 미리 보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물이 들렸을 때 약간은 거의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찾아가서 봤더니 그 보기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각되어 있는 사람 사진에서도 사람이 아닌, 사람의 동작이 아닌 사물의 상태를 정답으로 표현을 하는 걸 일부러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파트 1을 조금 어렵게 만들고요. 그리고 얘는 이 1번 파트는 다른 파트랑 조금 또 다른 게 90%가 기출문장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기본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도움 많이 되고요. 기본서에 있는 어휘를 모르는 거 없이 만들어 가시는 게 파트 1을 잘 푸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파트, 오늘 동의어 문제는 비슷해요. 평소처럼 한 30% 정도. 그리고 시각재료 문제가 너무 명확했어요. 많이 어렵지 않고 그냥 들려주는 단어 그냥 찾았으면 되고. 의도 파악 문제는 쉽지 않죠. 항상 쉽지 않은데 오늘은 막 못 풀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낮은 부분으로 봤고요. 보기 길이가 조금 50번대 이후로 길더라고요. 근데 가끔 우리 학생들 이런 질문 하거든요. 앞 문제 읽어주는 시간에 문제를 보기가 길면 세 문제를 다 못 읽고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슬픈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 질문이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3개 보기를 다 읽지 못하고 음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아수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3문제를 읽지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는 별로다. 앞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 30초를 이용해서 아무리 긴 보기가 3개 다 꽉꽉 채워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날,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스키밍 연습도 반복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3파트, 파트 4 스키밍 하는데 시간 조금 더 써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파트 오늘 문제는요. 6장 중에서 한 사람 사진이 제일 많았어요. 4장. 그리고 다수 사진이 하나, 사람이 전혀 없는 사진이 한 장 있었고요. 그리고 어휘 중에 여러분이 조금은 생소하게 봤을 단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휘 난이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어휘들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지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는 이 apply.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 뜻보다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신청하다 아니면 적용하다 이런 동사가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근데 얘 또 다른 의미가 이렇게 바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크림 같은 거 바르는 거 아니면은 페인트 같은 거 이렇게 칠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glue라고 한다면 이런 사진에서는 glue를 applying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외워두세요. 두 번째는 browse라는 동사인데 이 browse는 시선이 항상 손님들이 물건 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보고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뭐 살까 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훑어보는 그런 사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사가 browsing. 가게를 둘러보다 그러면 browsing in a store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lean over. 우리 lean 하면 이렇게 기대고 있는 장면을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전치사가 뭐냐에 따라
앞, 뒤로 다 기댈 수 있는데 이 over이라고 붙으면 뭔가를 너머로 이렇게 구부린, 앞으로 몸을 구부리는, 숙이는 그런 장면도 가능해요. 만약에 뭔가 물건을 집으려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진을 leaning over to catch an object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요. 걸려 있다. 이 행은요. 동작 상태가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걸고 있다도 괜찮고 걸려 있다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조명기구가 천장에 매달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이 조명기구 단어도 외우세요. like, fixture. 이거 동사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걸려 있다 그러면 hanging. 요거는 행의 pp, are, hung. 요거 완료로 써도 괜찮아요. 여러 개 있으니까 have been hung. 이거 다 외워두세요. 다 잘 나와요. 걸고 있는 건 아니고 걸려 있다 라는 hanging. 그리고 hung 되어 있다라고 해서 are hung 수동태로 쓰거나 완료 수동태 have been hung 이 표현도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요. 전치사 from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뭐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on the wall 이라고 표현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파트 1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사가 face죠. 우리 당연히 사람일 때는 이렇게 사람의 시선이 얼굴이니까 시선이 같이 가는 거, 눈이 어딘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되고, 사물일 때는 그 사물의 방향을 얘기해요. 향하다.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러면 이 의자는 지금 이쪽 부분을 facing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진에서요. 의자가 문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런 표현은 가능해요. 의자가 이쪽을 보고 있고 문은 그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facing away from a door 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사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의자가 문을 facing 하고 있다. 그러면은 소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국어를 영어로 우리 표현들 몇 가지 추가로 볼게요. 사람들이 줄 서서 어딘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다 라는 동사 waiting. 줄은요 in a line 이렇게 쓸게요. 자, 종업원이 테이블을 닦다 하면 생각나는 동사 wiping. 차에도 달려있는 거. 그리고 종업원은 serve를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server 하시면 됩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물 뿌리개 같은 거, 호스 같은 거 이렇게 물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면 watering 하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지만 이번에는 수동태 써볼게요. 식물이 water가 되고 있다. 이거 동사 가능하니까 PP로 규칙 동사입니다. are being watered 하면 사람이 watering 하고 있는 모습을 식물의 입장에서 표현한 진행 수동태예요. 잔에 든 것을 마시다. 우리 마시다 하면 생각나는 동사 drinking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동의 하나 더 해볼게요. sipping. 잔에 든 것 glass. 컵에 이렇게 입 대고 뭔가를 마시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drinking from a glass, sipping from a glass. 시계가 벽에 걸려 있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has been hung. 미술품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장식하다 그러면 decorate. 자, 미술품은요. artwork 해볼까요? 카트에 식품을 담고 있대요. 담다, pouring. 카트에 장바구니 이렇게 뭔가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 상자들이 의자들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다 써 있는데 사이에 between. 그리고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대요. 차 있다 그러면 이런 동사 쓸게요. filled with. 농산물이 진열되어 있다. 농산물 하면 이 단어 여러분 동사로도 알고 있는데 명사로는 과일이나 야채를 안을 수 있는 표현 보시면 됩니다. produce. 그리고 진열되어 있다. on display. 자, 오늘 제가 파트 1에서 꼭 필요한 단어들, 기출 단어들 함께 같이 정리해 봤는데 영상 꼭 다시 돌려보시면서 필요했던 부분 복습 꼭 해주시고요. 세 번째 파트 가볼게요. 우리 파트 3는 평상시랑 비슷해요. 13개 중에서 회사 생활이 조금 더 많아요. 9개 지문, 그리고 일상생활 4지문 있었고 주제, 직업, 장소 보통 1번으로 나오는 문제가 9개.
세부사항 제일 많이 물어보죠. 오늘 20문제, 그리고 마지막 질문 보통 계획 많이 물어보는 10문항 있었습니다. 독특했던 게 9개 중에 직업을 물어보는 문제만 8문항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요즘에 계속 직업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직업 문제가 특징이 들려주는 단어가 시험지에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 선생님이에요 하고 이 사람 누굴까요? 선생님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걸 유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듣고 이 사람이 누구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미리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쟁반을 앞에 있는 쟁반을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한테 쟁반을 접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아마도 기내 아닐 거고 승무원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직업 문제입니다. 자, 저희 파3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있죠. 패러프레이징 있죠. 가장 어려운 문제라서 요거 패러프레이징, 동사편, 명사편, 그리고 시간편, 상위어 요거 같이 쌤하고 오늘 정리할게요. 먼저 postpone, 이거 미루다라는 동사 다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elay는 너무너무 잘하니까 오늘은 다른 거 배울게요. put off, 이것도 미루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작하다 라는 start later 이런 표현도 좋아요. look at carefully 하면 이렇게 면밀히 보는 거죠. 이 동작을 examine 혹은 study는 공부하다로 파트 1에서는 토익에선 잘 쓰이진 않고 뭔가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그런 모습, 종이류 같은 거. 그리고 비슷한 게 inspect라는 동사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예요. allow랑 같은 게 요겁니다. permit. 그리고 이걸 패러프레이징 하면 금지되어 있다 그래요. 뭐 박물관에서 플래시 터트리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그리고 시간을 셋업한다라는 표현은 일정을 잡는다. schedule. 영국 발음 아시죠? 요거 크 사라져서 schedule 이렇게 읽을 거고요. 바꾼다라는 표현은 일정을 다시 잡거나 arrange를 다시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편집하다 동사 많아요. modify, revise 이런 거 다 수정하다. 올바르게 바꾸고 update도 이제 새롭게 바꾸는 거니까 이거를 다 편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명사편이요. 요거 dimension은 치수, 크기 이런 표현인데 영국 발음은 I 사운드가 요거는 dimension 하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이즈로 바뀔 수 있고 요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부서 앞에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을 뭐로 바꾸냐? coworker나 colleague 이렇게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 그거 잘 못하겠니? 그러면 인사부에 리즈한테 가봐. 그럼 리즈가 그거 도와줄 거야. 리즈가 그거 잘하더라고. 인사부에 리즈라는 거 우리 회사 사람이구나 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 리즈를 눈에는 보통 coworker나 colleague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작가죠. writer 혹은 novelist. 매니저가요. 그럼 이게 부서장이란 표현인데 매니저 하면 제일 쉽게요. 그냥 우리 잘 아는 상사. 앞으로는 그냥 매니저는 상사 이렇게 외우세요. 부서장도 높은 사람, 매니저도 높은 사람. 그리고 상기시키는 것, reminder 혹은 통지, notification. 이거 더 좋아하는 거죠. preference, 선호, 그리고 favorite, 제일 좋아하는 거. candidate은 그 applicant의 동의어입니다. 지원자. 여러분 아실까봐 제가 이거 생각했는데 잠재적인 employee, 앞으로 이제 일할 사람을 얘기하고 interviewee, 요거는 인터뷰를 보러 가는 사람이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 표현, 이런 거는 한번 해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 한다 그러면 3에서 그 속도로 듣고 찾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패러프레이징 한번 준비해 볼게요. The day after tomorrow. 이거는 뭐냐면 내일 이후의 그날, 내일의 다음 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내일의 다음 날? 내일 모레라고 해요. 오늘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내일 모레는 화요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며칠 뒤냐? 이틀, 요거 안에 아니고 후에라고 해석할게요. 시간 앞에서 이는 안에 아니고 후에. 이틀 후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틀 후니까 내일 모레라는 거 괜찮죠? 자, 비슷해요. 이거는 the day before yesterday예요. 어제 전날이란 표현입니다. 어제 그 전날. 우리 한국말로는 엊그제라고 얘기하는데 걔는 이틀 전이다 라고 하면 돼요. 일요일이다 그러면 금요일을 얘기하는 게 이틀 전이요. 그리고 시작입니다. 이 달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1일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first of the month 하면 달의 1일. 이번에는 달의 middle, 중간이니까 이번에는 15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의 중간이에요. 주의 중간은 몇 요일? 수요일이란 표현이죠. 그리고 every 2 weeks 하면 2주마다 라는 표현입니다. 2주마다, 격주로. 근데 그 2주마다라는 걸 빈도로 얘기하면 한 달에 몇 번인가요? 2번이죠. 그래서 twice a month 이런 표현 가능하고 일주일에 5일이라고 하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영업일이라고 바꾸면 돼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일주일에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이런 시간 패러프레이징 한번 봐두시면 3-4에서 듣자마자 찾는 거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3-4 패러프레이징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상이어죠. 들려주는 단어, 보여주는 단어를 안아주는 걸 좋아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들려주는 거랑 보여주는 거는 들려줄 때는 하위어를 들려주고 시험지에는 상위어를 써놔야 우리가 그걸 찾을 수가 있으니까. 들려줄 때는 뭐 이런 거, 트레인, 버스 같은 걸 들려주는데 눈에는 대중교통이라고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너무너무 잘 나와요.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이요. 그리고 얘는 너무 많죠. 사실 이쪽에 쓸 수 있는 단어는 정말 무한대로 많아요. 근데 이런 단어가 이렇게 알아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새로운 카메라는 장비, equipment 혹은 뭐 device 이런 단어로 바뀔 수 있겠고요. 스낵이나 드링크는 다과, refreshment, 그리고 application, 이건 뭐야? 다 종이죠. 세상에 종이를 모두 안을 수 있는 단어가 document. 이런 말이 있어요. document은 있으면 찍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답이 잘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워크샵, 컨퍼런스 무수하게 많은데 이거 행사, 이벤트라고 바꾸는 거 좋고요.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텍스트 메시지하고 이거를 contact, reach, 연락한다 라고 바꿔도 좋고, 그리고 뭐 매뉴얼, 브로셔 이거는 자료들, material 너무 좋죠. 여기 있는 단어는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3-4에서 패러프레이징 상위어로 잘 바뀌는 단어들입니다. 자, 저희 시각재료 볼 건데 쌤 그냥 항상 매번 얘기하는 거, 시각재료의 포인트는 뭐냐? 나한테 없는 반대 정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도 오늘 제가 이름을 뭘 쓸까 하고 고민하다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그 드라마 있죠. 폭삭 속았수다 이름을 한번 써봤는데 아직 올해 초긴 한데 올해 올 거 다 온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 보기에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반대 정보예요. 곧 오늘 이름이 A로 양관식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눈으로 스키밍을 하고 이 부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여기 봐야겠죠? 요렇게 봐야 되고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나한테 반대로 여기에 병원장이 써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름 4개를 여러분이 스키밍을 해놓고 들려줄 때는 그 반대 정보를 들려줄 것이다 라고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더 팁 드리면 이 파트 3 시각 정보는요. 퀘스천을 가장 마지막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보기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두 번째는 스키밍, 나한테 없는 정보를 스키밍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읽어주는 거. 이게 순서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해커스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전에 라이브 영상으로 제가 인사를 드렸었어요. 지금은 더 디테일한 내용과 함께 총평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사실 이번 한 주간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봄이 왔다 싶을 정도로 따뜻한 날씨들이 이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로 해커스에서 산책을 나오거나 아니면 퇴근할 때 여기 종로 올지로 쪽에 야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기분 좋게 시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도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토익 졸업하시고 다가오는 봄, 여름, 가을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익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hackers.co.kr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쏙쏙 골라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함께 파트 2, 파트 4 LC 시험은 어땠는지, 어떤 것들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 2 이번 시험 난이도는 중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파트 2에서 직관적으로 매칭이 돼서 정답지로 가져가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그 개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우회적인 패턴의 정답들로 많은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11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일반 의문문 4문제 출제가 됐어요. 부정 의문문 3문제 출제가 됐고요. 평서문 5문제, 부가 의문문 2문제 이렇게 파트 2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when이면 시간, where이면 장소, 후면 사람 이렇게 직관적으로 매칭 가져가는 문제가 비교적으로 적은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우회적인 패턴을 잘 가져가셨을까 조금 걱정이 됐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회적인 패턴들 여러분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지 익히고 들어가신다면 그 패턴이 등장했을 때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패턴, 오늘 패턴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Aren't you picking up A? 부정 의문문이죠. 너 A 픽업 안 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요점은요. 이 A라는 물건을 픽업하는지 픽업하지 않는지 요거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직관적인 매칭으로는 Yes, I will pick up A. No, I won't pick up A. 요게 직관적인 매칭으로 정답지가 가져가지는 케이스인데 자, 요 패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 뭐뭐 안 해요? 리마인드 해주는 개념으로 소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마인드 용으로 우리 질문을 남겼다. 그럼 충분히 리마인드 해줘서 고마워. 나 상기시켜줘서 고마워. 라고 정답 패턴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Aren't you picking up A? A 안 가져가십니까? Thanks for reminding me. Thanks for telling 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이런 식으로 나 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가져가는 패턴.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부정 의문문에 대한 땡큐 인사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평서문이 있었어요. 정보를 담고 있는 평서문. 그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패턴으로도 등장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마인드에 감사하다는 패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y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들 자주 등장을 하죠. 자, why 의문문에 직관적으로 매칭이 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그렇죠? 왜 뭐뭐 했어요?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바로 서술해주는 선택지 또는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선택지 to 부정사, to 동사하기 위해서요. 뭐뭐 하기 위해서요. 이유를 서술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out patterns, 우회 패턴들이 정답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I have no idea.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좀 더 나아가서 let me check.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또는 저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Try asking another person.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우회 패턴. 그래서 제가 현강에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why로 시작하는 의문문에 선택지가 because로 시작하는 경우가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들 why because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할 때 직관적으로 매칭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자 의도는 보통은 because를 내보냄으로써 뒤에 안 듣고 이렇게 매칭시켜버리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뒤에 정말 생뚱맞은 이유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because로 시작하는 선택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오답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있는 이유를 체크해달라고 제가 현강에서 많이 부탁드려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why로 시작하는 의문문에 because로 시작한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렇게 why, because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게 정답지를 내보내는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 의미, 그 이유, 뒤에 나오는 이유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우리 페이크 주기에서 높은 확률로 이상한 이유를 내보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y 의문문. 자, 우리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택 의문문이에요. Which one do we have to proceed between A and B? 선택 의문문이죠. A 또는 B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우리가 진행해야 될까요? 직관적인 매칭으로는 we have to proceed A 진행합시다 또는 B 진행합시다. 이게 직관적으로 매칭이 되는 패턴이죠. 근데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They're still discussing it. A냐 B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It hasn't confirmed 와 같은 패턴의 문제예요. They're still discussing it.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아직 디스커스하고 있어요. 결정되면 A로 할지 B로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회하는 답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패턴은 여러분들 They're still discussing it. They're still planning on it.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는 has been confirmed yet. 아직 결정된 사항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케이스 매번 정기토익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등장했을 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구나. 좀 기다리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패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Question. Who should I ask about the system update?
Who should I ask about the system update? 저요. 시스템 업데이트에 관련해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 지금 질문하는 사람은요.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요게 일반적인 정답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The process has been fully changed. 얼핏 들으면 굉장히 오답스러운 선택지입니다. 저요. 시스템 업데이트 하고 싶은데 누구 찾아가야 되죠? 그 프로세스 완전 바뀌었어요. 누구 찾아가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뀐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우회해서 정답지를 가져간 케이스 오늘 시험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요 매칭에 조금 혼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듣기에 얼핏 들으면 굉장히 정답 같지 않지만 정답지로 가져갔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직청직해로 정확하게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시고 그거에 있어서 적절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정답지를 가져가고 앤서를 말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픽업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 4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트 4의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측정을 했어요. 파트 3, 파트 4 난이도 측정을 할 때 제가 레퍼런스로 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픽이고요. 두 번째는 paraphrasing. 세 번째는 해당 시각적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토픽 어려웠어요. 비즈니스 관련 지문들이 상당수 존재를 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인 터미놀로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그리고 paraphrasing. 좀 까다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제 지문의 선택지에는 평소에 우리가 공부하다가 잘 만나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들어가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시각적 자료에서 여러분들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상이라는 난이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 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경제적인 터미놀로지 등장했던 지문과 그리고 시각적 자료 중에 지도 문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요. 자, 파트 4 주제 중에 reusable A. 자, reusable 하면 재활용 가능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재활용 가능한 A에서 아이템이 한 번 더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이템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활용 가능한 아이템 같은 경우는 eco-friendly 하다고 얘기를 하죠. 친환경적인 아이템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reusable something을 우리 원하는 고객들한테 배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배송에 딜레이가 생긴 게 이 지문의 이슈였습니다. 딜레이는 연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hipment 가야 되는데 딜레이 연착이 일어났어요. 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템입니다. 디맨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딜레이가 걸려버린다? 그러면 서플라이는 따라오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 경제 용어 조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만드와 서플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급과 수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급은 서플라이, 회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것, 얼마만큼의 양을 공급하는 것, 이 개념을 의미하고요. 디만드는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그 수요량을 의미하는 거겠죠. 딜레이가 생겨버리면 그 수요량을 빠르게 쫓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supply shortage,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터미놀로지가 정답의 결정타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새로운 비즈니스 용어라든지 새로운 경제 용어가 등장했을 때 반드시 그 개념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단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토익 문제 출제가 되는지 그 레퍼런스까지 함께 같이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